11장, 12장 통해서 상속, 다양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른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 중에 이제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이 있고, 서브 클래싱은 그 기존 클래스에 있는 상태와 행위를 내가 내 거에 자동적으로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에 있는 것들 내가 다시 중복해서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측면이 있고요. 그것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 부모 타입은 그 밑에 있는 클래스들을 아울러 수 있는 타입이 돼요. 애완동물이면 그 애완동물 밑에 강아지, 고양이가 있으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는 타입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때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그 타입을 물론 참조 타입이 또는 포인터 타입이 돼야 되겠죠. 값 타입이 되면은 이제 슬라이싱 문제가 있어서 온전하게 객체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타입을 공통 리모컨, 공통 타입으로 처리하려 그러면은 참조 타입 아니면 포인터 타입을 우리가 써야 되겠고, 그때 호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모 타입의 정의 또는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호출되는 거는 부모의 정의되어 있는 또는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그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타입에 따라서 그 타입에 맞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면 멍멍, 고양이면 야옹 하게끔 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메소드에 호출할 때 얘를 뭘 호출해야 되는지를 컴파일 시간에 보통 결정하는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 실행 시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그 부모의 정의할 때 가상함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가상함수. 그래서 가상함수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원하는 늦은 바인딩, 실행 시간에 이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용어로는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거죠. 다양성. 그리고 이런 객체들을 다양성 지원 객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성을 활용하려면 이제 가상함수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가상함수를 실행하는 비용은 조금 느려요. 뭔가 테이블 참조해 가지고 뭔지 파악해 가지고 실행 시간에 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다양성으로 활용하고 싶은 메소드들만 이제 C++에서는 가상함수로 만들게 되고요. 부모가 가상함수이면은 재정의하는 메소드도 자동적으로 가상함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재정의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override나 final로 수식해 가지고 그 문법 검사를 좀 더 컴파일러가 엄격하게 해줄 수 있도록 수식을 해주죠. 버추는 수식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점, 또 상속할 때 뭘 주의해야 되나, 또 다중상속을 C++에 지원하는데 이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봤던 얘기했던 예제가 오리 예제예요. 그래서 오리를 이렇게 만들고 다양한 오리들을 만들어서 이 오리라고 하는 타입을 이용해서 오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누르면은 이제 청둥오리면 청둥오리 모습이 나오고, 빨간 오리
빨간 머리 오리면 빨간 머리 오리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지만 이 오리라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어, 이런 일반적인 오리 말고 고무 오리나 뭐 나무 오리나 장난감 오리도 얘를 이용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코드를. 근데 코드를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상속하는 게 맞나 틀리냐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 오리를 만약에 이 오리를 상속해서 만들게 되면 얘는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메소드를 그냥 다 물려받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우리가 취사 선택을 못한다 그래요. 부모가 주는 건 내가 필요 없는 것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오리로 고무오리를 가리키고 이제 플라이를 누르면 고무오리는 날 수 없는데 날아다니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스임이나 꽥꽥거리는 건 그냥 쓸 수 있다. 근데 플라이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제법 있으니까 상속하는 게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플라이를 쓰면 안 되니까 얘는 날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고무오리는. 그러면 여기다가 재정의 하는데 뭘로 재정해요? 빔 메소드로 재정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고무오리를 가리키고 여기에 플라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물려받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쓰면 안 돼. 그럴 때에는 일부러 이렇게 빔 메소드를 써서 써봤자 의미 없게. 아무런 행동을 안 하게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게. 고무오리가 날아다니는 경우는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빔 메소드로 만드는 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는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럼 짜증나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fly 메소드의 반환 타입이 뭐예요? 지금 보이드죠. 보이드는 빔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걔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코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제 문제가 되냐면 반환 타입이 있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얘를 빔 메소드로는 재정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반환 타입 있으니까 뭔가 반환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메소드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값을 반환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없게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또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반환 값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정수를 반환하는데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다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반환해 주면 이거는 뭔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할 수도 있으면 마이너스 1을 그냥 리턴 마이너스 1만 만들어 가지고 재정의해 가지고 재료 호출해도 별로 문제 없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반환 타입이 있을 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예외를 발생하게끔 코드를 작성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르면 프로그램 죽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속 자체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코드가 조금 내가 카피해서 중복해서 만들더라도 얘는 고무오리는
오리 타입으로는 처리를 안 하게끔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속을 모델링할 때 잘 생각해서 모델링 해야 돼요. 또 이제 고무 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무 오리, 장난감 오리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일반적인 오리 말고.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날지 못한 애들이 제법 있어. 플라이를 하면 안 되는 애들이. 그러면 A, B, C, D에 다 이런 애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지 못하게. 그러면 이거는 또 코드 중복이에요. 귀찮은 거지. 네 개를 다 계속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럴 때에 또 다른 방법은 그런 애들이 빔 메소드로 재정해야 되는 애들들이 클래스들이 많으면 뭘 도입할 수 있냐면 이런 애를 도입할 수 있어요. 클래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오리 있으면 바로 그 밑에다가 구체적인 오리를 만드는 건데 한 단계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중간 클래스에 얘를 딱 만들어 놔요. 여기다가 빔 메소드. 그러면 이제 날지 못하는 애들은 얘를 오리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뭘 상속받아요? non-flying dog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날지 못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날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 날는 애들이 있으니까 오리에는 이 dog에는 fly 메소드가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은 dog에서는 fly를 빼고 두 개의 중간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non-flying, flying. 그럼 flying에는 뭐가 있어요? fly 메소드를 만드는 거고 non-flying에는 아예 fly 메소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리로 이제 고무오리를 가리켜도 fly는 어차피 못 쓰는 거죠. fly 쓰려면 어떤 타입을 써야 돼요? flying dog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상속에서는 딱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처음부터 나는 날지 못한 애들도 여러 개를 모델링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상속 측면에서 가장 또 이세의 관계가 우리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non-flying dog에는 할 게 없어. 뭔가 여기에 메소드를 넣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클래스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클래스예요. 거의 빈 껍데기 같은 클래스라고 해도 얘는 이런 애들을 아울릴 수 있는 타입으로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잉 덕들은 대입을 못해요. 그럼 에러 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빈 메소드로 만드는 거, 거의 별로 할 게 없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다 필요하면은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고, 요것과 관련해서 객체장 설계 원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원리가 LS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형성이 목적이면 서브 클래싱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만족해야 된다. 서브 타이핑이 만족해야 되면은 B가 A의 서브 타입이면은 A가 써야 되는 데에서는 B를 갖다 놔도 코드가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가 필요한 데는 어떤 오리를 갖다 놔도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양성을 쓸 때 문제가 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성이 목적일 때는 서브 클래스라도 서브 타이핑이 만족되도록 해야 되겠고, 저게 만족이 되려면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앞처럼 얘를 러브덕은 오리로 이렇게 상속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양성을 활용해서 쓸 거면은 이런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LSP에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쓰면은 이제 고무오리가 날아다니는 회개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 LSP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예제가 뭐냐면 렉탱글하고 스퀘어예요. 렉탱글 스퀘어.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목적으로 상속을 할 때는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세의 관계. 청동오리는 오리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장난감 고무오리는 오리다. 약간 어색하죠. 뭔가는. 그게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square is a rectangle. 맞아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까? 맞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 isA가 그렇게 성립한다고 수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특성이 달라요. rectangle은 이쪽 이 높이와 이 폭과 높이라고 해야 되나? 폭과 높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정사각형 어때? 같아야 되지. 그래서 렉탱글을 만들어놨는데 렉탱글을 상속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얼핏 보면은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렉탱글에서 우리가 get 뭐 set width 해가지고 width를 바꿨어. 폭을. 그럼 폭만 바꿔도 되죠. 근데 렉탱글 어때? 폭만 바꿀 수가 없죠. 폭만 바꾸는 순간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야. 같이 이쪽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리모컨, 렉탱글 리모컨 갖고 정사각형을 뭔가 조작을 하면 이상하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고 실제 렉탱글하고 스퀘어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상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 단말들, 맨 끝에 있는 애들만 상속 그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렉탱글 스퀘어 하면은 직사각형도 만들고 정사각형도 필요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별로 좋은 그 상속 계층 구조가 아닙니다. 맨 아래에 있는 애들만 객체들 생성해야 되고 위에 있는 클래스들은 뭔가 밑에 있는 것들을 아우르는 타입, 다양성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 타입으로만 활용이 돼야 돼요.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는 순간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얘네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상속이 맞는 건지 아닌지 이세가 성립해야 되지만 이세가 성립한다고 또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는 성립해야 되지만 이세 성립한다고 필요 충분은 아닌 거지. 필요하죠. 근데 충분한 건 아닌 그런 겁니다. 다양성이 목적일 때. 다양성이 목적이 아니면 뭐 써도 되고요. 다양성이 목적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상속을 했는데 가만 내 프로그램 보면은 얘를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이 애완동물하고 강아지를 만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펫 리모컨을 거의 안 써. 그냥 강아지는 도구로 처리하고 캣은 캣으로 처리해. 그럼 다양성을 활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 타입으로만 처리하고 캣은 캣으로만 처리하고 공통 코드를 그냥 우리가 중복해가기 싫어서 펫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 뿐 펫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하나의 함수에 또는 뭐 어디에 유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만약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다양성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규칙들이나 이런 원리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할 때 약간의 뭔가 이제 다양성이 목적이면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만약 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상속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엉뚱하게 그 동작을 안 하게끔 그 자식 클래스한테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그 필요한 조치가 뭐냐? 빈 메소드로 뭔가 재정의해서 얘는 상속받아야 되지 않아야 되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을 쓰지 못하게끔 뭔가 내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겠지만 자바에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면 여러 개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바는. 근데 인터페이스는 뭐냐 하면은 상태가 없어. 상태가. 클래스인데 상태가 없고 메소드는 또 구현도 안 돼 있고 뭐만 돼 있냐면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C샵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그럼 C++는 못 만드냐? C++는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상태를 안 갖고 있고 메소드만 선언만 돼 있어요. 추상 메소드만. virtual void fly 이퀄 0으로 선언만 돼 있어요. 스위머블도 스윗만 선언돼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여러 개를 상속해도 문제가 안 돼. 왜?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언만 되어 있는 애를 상속받아가지고 얻어지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 원래는 상속이 서브클래싱이어서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상태와 행위를 나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포함시켜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포함시켜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얘를 상속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코드를 덜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상속의 또 다른 이점은 뭐예요? 공통 타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스위머블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수용하는 애들은 다 걔 갖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클래스에서 스위머블로 유지하든 그러면 그 스위머블 타입에는 저거를 상속해서 만든 모든 타입들을 다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위머블이라는 타입 갖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만 부를 수 있어? 스윗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스윗을 제정이 했을 거예요. 얘는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제정이 안 하면 얘가 또 뭐가 돼? 추상 클래스가 돼요. 객체를 생성 못하게 돼요. 객체를 생성했다는 거는 얘가 스윗을 갖고 있는 거죠. 상속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애들을 만들면 플라이볼 만들면 여기에 뭐만 와? 플라이 메소드를 가진 애들만 오는 거죠. 누가 됐든. 이게 뭐 꿀벌이 됐든 오리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헬리콥터가 됐든 날 수 있는 건 다 여기다 전달해서 플라이 메소드를 써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바가 쓰는 스타일이고 그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을 C++에서도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쓰면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다중상속을 얘기하는데 다중상속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중상속하는 거죠. 플라이어블, 스위머블. 그래서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선언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상속 계층에는 뭔가 이즈의 계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층 구조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또 강아지 밑에 진돗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꿀벌하고 오리를 이렇게 묶기가 힘들어요. 상속 계층 구조상에서. 또 거기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난다든지 뭐 드론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논리적으로 하나의 어떤 상속 계층 구조를 묶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공통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없고 코드를 읽을 때도 문제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겠고 요거를 여기 보면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Contract Based Programming.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요 메소드를 쓰고 싶어. 여러분 클래스가. 그럼 뭘 하면 돼?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도 요 풀을 쓰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플라이어블을 여러분 클래스가 상속하면 돼요. 얘를 쓰고 싶어? 그럼 해. 그럼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만들어 놨는데 너 이거 쓰고 싶으면 네 클래스도 이거 쓰고 싶으면 네 클래스는 얘만 상속을 해가지고 fly만 너 클래스에 맞게 구현해 놓으면 너도 이 함수를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래밍을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거지. 요 함수를 잘 만들어 놓고 이 함수 쓰고 싶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상속. 그래서 한 클래스를 여러 개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C++는 이걸 지원하고 파이썬도 지원해요. 자바는 지원 안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뒤에 예제를 통해서 봅시다. living thing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living thing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노는 애들이 있고 물에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living thing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오리를 만드는데 이 오리는 하늘도 날아다니고 물에서 수영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로 계층도를 그리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eat 메소드가 있죠. eat 메소드가 있는데 eat 메소드는 이렇게 따라가도 있고 이렇게 따라가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내가 다중상속을 했는데 A에도 있고, A도 상속받고 B도 상속받았는데 A에도 그 메소드가 있고 B에도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이 플레이가 얘 플레이인지 얘 플레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리빙스윙은 뭐가 없어? 상태가 없죠. 근데 여기 상태가 하나 있어. 네임이 있어. 그러면 이제 네임을 몇 개 갖게 돼? 두 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중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상속하다 보면 똑같은 클래스가 여러 번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이 여러 번 등장하는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여기 있을 때 버추얼로 써요. 버추얼. 버추얼을 써주면 저거는 가상함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름은 가상상속이라고 이름을 해석을 해놨는데 뭐 그게 뭐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상속 형태에서 똑같은 클래스가 여러 번 등장하면 그걸 여러 번 등장하게 해놓는 게 아니라 하나만 등장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상태가 여러 개, 똑같은 상태가 여러 개 만들어지거나 일로 가나 똑같은 애를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버추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중상속할 때 뭐 어떤 똑같은 애를 내가 여러 번 상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속 계층 구조에서 똑같은 애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상속할 때 버추얼이라 써주시면 돼요. 그럼 버추얼 쓰면 이제 아까 봤던 이 it나 여기에 어떤 상태가 있을 때 두 개 나오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죠. 버추얼로 상속을 하면. 그래도 여전히 요 두 개에는 플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내가 둘 중에 얘만 쓰겠다. 아니면 얘만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플레이를 제정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제정이 안 하고 나는 어떨 때는 하늘에 있는 플레이를 부르고 어떨 때는 얘를 부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유징이나 플레이를 제정하지 말고 이렇게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를 누르면 요 플레이 누르면 얘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요 플레이가 하늘을 나는 플레이인지 물에서 물장 붙이는 플레이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 똑같은 메소드가 여러 클래스에 등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여러 클래스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냥 호출하면 모호하잖아요. 컴파일러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거를 해소해 줘야 된다.
해소해주는 방법은 내가 상속받을 때 그거를 하나만 쓰게끔 뭔가 조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만 쓸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쓸 거야. 그러면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뭔지 모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항상 보시면은 우리가 부모의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요거 썼죠. 요 안에서도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땡땡 플레이. 그러면 이 플레이는 하늘에 리빙 스카이에 있는 플레이를 상속받은 거를 호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다중상속할 때 원래는 public 이렇게 클래스 앞에다가 다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생략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얘를 안 썼어. 퍼블릭을 안 썼어요. 그러면 상속에서 접근 권한의 기본은 뭐예요?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써주는 건데 퍼블릭 썼는데 그 다음 거는 뺐어. 생략했어. 그럼 얘도 이 나열된 게 다 퍼블릭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저는 그냥 퍼블릭 써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퍼블릭을 다 붙여주는 게 뭐 3개를 상속받는다, 다중상속한다. 그러면 퍼블릭 써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번거롭지 않게 한 번만 쓰고 그냥 클래스들을 컴마로 나열하면 이 나열된 클래스들은 다 상속 접근 권한이 어때? 같아요.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중상속이 또 그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원래는 그 상속에서 그 초기화되는 순서는 꼭대기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꼭대기 있는 클래스부터 현재 클래스까지 쭉 내려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는 내가 호출한 생성자가 함수가 완료가 다 실행이 끝나면 객체 생성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생성자는 어떤 생성자를 부를지는 누가 결정해? 바로 아래. 얘 건 누가 결정해? 그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버추얼 상속, 가상 상속을 하면은 그 가상 상속을 이용하는 클래스가 그 꼭대기에 있는 그 가상 상속하는 애 생성자를 직접 호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D가 만들어지면 원래는 D는 BC를 상속받고 BC는 A를 상속받죠. 그러면 원래 A, B, C, D 이런 순서대로 뭔가 생성자들이 호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호출되지 않고 그렇게 호출이 되는데 원래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 못해요. 여기서는 얘를 부르면 얘는 A를 안 부르고 있죠. 그러면 A의 기본 생성자를 쓰겠다는 꼴이 되고요. 여기서는 A의 X를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즉 가상상속을 할 때 맨 밑에 있는 그 클래스는 그 가상상속하는 그 꼭대기에 있는 애, 그 애의 생성자를 얘가 직접 불러줘야 돼요. 얘가 어떤 걸 쓸지를. 얘가 결정하게끔 해요. 얘네들이 아니라. 이게 헷갈리잖아요.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얘 거는 얘가 결정하거나 얘가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결정을 못 해주는 거죠. 컴파일러는 내가 얘인지 모르니까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는 얘의 뭘 부를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의 호출 흐름이 다중상속하면 조금 복잡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상속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용어가 여기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 있다 그래요. C 플러스 다중상속은. 근데 이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에 이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게 문제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용어가 약간 요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다이아몬드 자체 만들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솔루션이진 거지. 뭔가 조금 그 용어가 이상해. 근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상속을 사용 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제가 이제 8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8가지는 여러분이 상속할 때 다양성을 목적으로 상속하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세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 다양성 목적으로 상속을 하려면 이세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애완동물을 상속해서 사람을 만든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세 성립 안 하잖아요. 그럼 애완동물 리모컨으로 사람을 조작한다? 이상하잖아요. 코드를 읽을 때 이상해져요. 그래서 최소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 근데 이세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되냐? 안 될 수도 있어요. 렉탱글 스퀘어처럼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치 될 것 같은데 오리와 고무오리 뭔가 될 것 같은기도 한데 애매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때는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 관계를 맺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꾸려면은 뭘 해줘야 돼? 코드를 바꿔야 돼. 그리고 뭐가 안 돼요?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가 물려주는 메소드 5개 중에 4개만 쓰고 하나는 안 쓸래. 그러면 그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내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빈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 서브 클래스들이 많으면 중간 클래스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런 거고요. 또 반환 타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만 차이 있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는 쭉 클래스가 내려올 때 퍼블릭 메소드의 수는 안 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 리모컨으로 누르는 것들은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갖고 있는 거지. 뭔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위에 있는 타입으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하는 타입을 바꿔줘야 돼요. 애완동물에는 없어. 근데 강아지에는 있어. 근데 강아지에 있는 그거를 호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패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해줘야 돼요? 더그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운 캐스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코드에 많아지면은 뭔가 여러분 코드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상속 계층도에서는 단마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 객체는 생성하지 않아야 된다.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된다.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도 생성하고 아래도 생성하고 그게 아니라 아래는 아래 애들만 쭉 생성하고 위에 애들은 다양성 활용할 때 공통 타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코드는 들어있겠지만 실제 얘네들 다 만들어 놓고 이 객체들을 조작할 때에는 위에 있는 타입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오리, 날 수 없는 오리, 나는 오리 요것 갖고 처리하는 거예요. 러버덕, 멜로덕 이런 거 갖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중상속을 지원함으로 클래스 상속의 주와 단일 루트가 있는 트리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중상속을 안 하면 좋겠다. 하더라도 저런 상태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하면 좋아요. 문법이 되게 조금은 복잡해요.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뭐 버추얼도 써줘야 되겠고
생성하는 그런 초기화하는 방법도 기존 애들하고 조금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중상속이 꼭 필요한 건지 잘 생각해서 쓰실 필요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니면 상속해가지고 만드는 게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또 막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상속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 해놓고 부모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미리 내 밑에는 이런 애들을 상속해서 만들 거야 라는 것이 생각 없이 미리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얘 만들다 보면 얘를 수정하고 또 밑에 오고 그럼 얘 수정하니까 또 이쪽 애를 바꿔줘야 되고 완전 코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속으로 코딩하려면 전체적으로 내가 자식 클래스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부모에는 어떤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설계하고 나서 코딩을 하셔야 잘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그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막 7, 8개 된다. 그럼 막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 셋, 넷, 뭐 셋, 이 정도 되면 너무 깊게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상속과 포함 관계 중 둘 다 가능하면은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상속은 무슨 관계? 정적 관계예요. 포함 관계는 무슨 관계? 동적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더 유연한 해결책을 줍니다.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와닿지가 않죠. 고려사항 8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갖고 왔는데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요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양성을 활용해 가지고 객체지향적으로 잘 만들고 싶어. 그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펫 만들고 펫에 이런 공통으로 분리 메소드를 선언해 놓고 밑에다가 멍멍 야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펫 리모컨이로 고양이를 가리키면 야옹할 거고 강아지를 가리키면은 멍멍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뭘 이용한 거예요? 상속을 이용한 거예요. 상속을 이용하지 않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바뀌어야 되는 어떤 행위가 뭐예요? make 사운드죠. 근데 make 사운드가 고양이면 야옹, 강아지면 멍멍이잖아요. 그럼 얘네 없이 구현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조건문으로 뭔가 할 수 있죠. 뭔가 열거형 플래그를 하나 둬서 얘가 강아지면 여기서 멍멍 아니면 여기서 야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그 기초적인 그런 뭔가 객체지향다운 방법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메소드의 몸체를 통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강아지면은 멍멍하는 코드가 들어가고 어? 고양이면 야옹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이제 이 상속하지 않아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야옹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멍멍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함수를 얘가 쓰게 만드는 거예요. 생성할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요 야옹하는데 멍멍하는 것들을 별도로 행위만 하는 어떤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make 사운드는 뭘 호출해서 이 결과를 만드냐면은 펫 사운드의 플레이를 불러요. 근데 펫 사운드는 뭐냐면은 포인터로 has의 관계로 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뭘 유지하냐? 이 객체나 이 객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써져 있나?
이렇게 부르면 뭐가 출력될까? 멍멍이 출력이 되겠죠. 얘는 생성할 때 뭘 넘겨줬냐면 요 더욱 사운드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저 펫의 make 사운드를 호출하면은 뭐가 실행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그런데 펫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하면 요 다음에는 뭐가 불러져요? 실행하면. 이제는 멍멍하다가 얘가 뭐래? 야옹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객체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메소드의 동작이 바뀌어요. 실행 시간에 나는 멍멍하다가 야옹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속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가능해요? 포함 관계. 포함 관계는 뭘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유지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죠. 프로그램 실행되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심지어 나중에 펫 이렇게 되면 얘는 꽥꽥거릴 거예요. 야옹하다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거죠. 계속 바뀌면서. 그래서 이거를 해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형성을 만드는 거예요. 메소드의 몸체를 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내가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 근데 게임을 만드는데 이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 적 캐릭터들이 레벨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러면 얘가 레벨 1일 때는 요 전략을 거기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택 메소드는 그걸 이용해서 전략을 수행할 거예요. 근데 레벨이 올라가. 그러면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만 바꿔줘? 전략만 바꿔주는 거예요. 전략만 바꿔주면 또 걔가 이제 그 레벨 2에서는 또 다른 전략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장 설계 패턴에서 전략 패턴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해세이를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요 통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는 요 부분만 여기서 요 펫 플레이를 뭘 이용했어요? 저 유지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장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얘하고 쟤의 차이점은 상속에서는 명확하게 강아지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고 고양이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요. pet, dog, cat 이렇게 돼 있죠. 캣이면 야옹, 독이면 멍멍거려요. 근데 여기는 펫만 있어. 그리고 이 펫이 어떤 소리를 낼지는 내가 주입한 객체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주입되어 있는지 뭐가 주입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실행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그런 건 구분이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편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상속과 포함 관계 중 뭐가 더 효과적일까? 포함 관계가 늘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동작, 행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수시로 이 객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원할 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바꿔주면 되지. 다시 강아지 그 소리 내는 거를 주입해주면 또다시 멍멍거릴 거예요.